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뉴스 요즘 파주입니다. 벌써 5번째가 됐네요. 그러게요. 벌써 5번이에요. 정들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정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더운데 네. 사양하겠습니다. 정은 사양하겠습니다. 반사. 네, 지난번에 저희가 파주에서 신문에 나온 주요 뉴스를 보도국장님을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그때 무슨 얘기 했죠? 지난번에는 저희가 광탄 농협에 대해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봤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 그리고 놀이딸 이런 정도로 네. 김석종 기자님이 취재하신 부분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오늘은 네. 지난번에 네. 발간된 것 중에서 발행된 것 중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파주에 지금 현안이 있는데요. 그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거 지금 당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또 언론이고 또 모든 사안은 해결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제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진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역에 현안들이 몇 가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는 하고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어제 임시회가 열려갖고 하반기 파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선출이 됐잖아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따가 그런 또 인터뷰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네네. 하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2년 동안 의장단이 구성되고 하반기에 다시 재구성되거든요. 지금 국회도 이제 상임위 위원장 선임 문제를 갖고서 위원회 배분과 선임 문제를 갖고서 이제 막 각 당끼리 협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뽑힌 상임위원장들은 2년 후에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됐던 지방의원들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의장단으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손배찬 의장이 자리를 내려왔고요. 한양수 의원님께서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여야 협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자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조인현 의원님께서 부의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용욱 의원이 도시산업위원장, 그다음 박대성 씨가 자치행정위원장이 됐고요. 목준혁 의원님이 이제 운영위원장이 됐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개원될 때 심의 안건과 그다음에 의회 절차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 목준혁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운영위원장이 되셨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의회가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부의장 선거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깊게 취재 후에 한번 설명을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의회 내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시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의장단은 뭐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감투니까요. 사실은 의원 역할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이렇게 위원장이 되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주에서 발행한 신문을 다시 한번 리뷰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한양수 의원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서 전화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언니. 네네, 저는 임현주고요. 네, 이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 목소리를 파주 시민에게 저희가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아, 네네. 의장님 되시니까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하반기 의장님으로 2년 동안 이제 파주시를 이끌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라고 할까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쨌든 중요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뭐 이거를 파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의장님이 되니까 네. 좀 뭐랄까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저도 네.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이제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다른 또 시군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한 파주를 만들어가는데 시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하반기에 의장님이 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목적인데 그 5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욕구가 어떤 것인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난제들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그런 바탕으로 해서 파주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난제들 중에 하나하나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살만한 파주 만들기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파주 시민을 감싸갈 수 있는 의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파주시의 모토인 한반도 평화수도를 이끌어가는데 뭐 시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네. 더욱더 이렇게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의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시민이 우선인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혹시 의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그 소통, 경청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장님도 좀 바빠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장과의 대화에서 무슨 어떤 고정된 날짜나 요일을 정해 주시면 시민들이 의장님 찾기 좋지 않을까, 저희도 의장님 찾아뵙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는 늘 오픈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행사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의회 내에서 언제든지 기본으로 하겠고요. 네네. 만약에 지금 시민들이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46만 파주 시민의 대변인이 돼서 살기 좋은 파주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한 도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되게 뿌듯한데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네, 그리고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이게 한양수 의원님이 시의원 나오실 때 하셨던 공약이 엄마의 마음으로 파주를 이끌겠다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꾸 말을 걸고 얘기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본인이 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자꾸 말을 걸어줘야 의원님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파주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파주시 의회가
개혁적으로 되고 시민 정책을 서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조금 원하는 거는 네. 시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청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시하고 견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변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도 같이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의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나눠본 것 같고, 지난번에 못 나눴었던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기사는 요 기사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임진과 관광진의 무허가 사설 조형물 자진 철거 이행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올려온 기사가 있는데, 신천지 조형물이 있었다고. 네네. 신천지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임진각 안에 허가도 받지 않고 신천지에서 조국통일선언문이라는 비석을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진각 내에 이게 공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파주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비석을 세웠어요. 네네. 그렇다가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이만희 씨? 네네. 이만희 씨 등등 해서 국민대표 33인 대표 이만희라고 해서 예, 하늘문화비 하늘나라 광복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조국통일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맨 끝에 국민대표 33인 이만희 이렇게 네네. 하면서 이제 비석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2010년도에 이제 신천지에서 허락 없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를 추적하는 또 저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서 파헤쳐갖고 얘기를 해서 2011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철거를 했죠. 네.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몰래 또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파주시도 모르고 철도청도 모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단으로. 네, 무단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신천지가 대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거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지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조명돼갖고 이게 불법으로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철도공사가 그 파주시에 이게 네. 좀 이 불법으로 있는데 이거 철거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파주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2020년 요번에 코로나 발생해갖고 그걸 알게 이슈가 되니까 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 갔더니 이 비석 위에다가 개고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4월 말 언제쯤 돼 있는데 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냥 2차 개고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개고장 없이 비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내일 철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코로나가 그런가요? 코로나가 불법 비석을 이제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좀 외진데에 설치가 됐었나봐요, 임진각 관광 망배단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망배단 있고 임진각 건물 있는 뒤쪽으로 있어요. 뒤쪽에 유엔이랑 유엔 참전 용사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트루만 대통령 동상도 있나? 하여간 거기에 온갖 비석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딱 설치돼 있었어요. 참 교묘하네요, 신천지가. 근데 어쨌든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신천지가 알려지고 그러니까 다행입니까? 그런 신천지의 폐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 보니까 방랑의 시작 김시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임진강을 건너온 역사에 대해서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 교장님께서 이렇게 기고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뭐 기사도 너무 좋은데 이재석 교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네네네. 분이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셔도 될까요? 저희 신문사 이사장님이시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네. 저희 여기 이제 신문에 8면 9면이 칼라인데 여기에 예. 그동안 저희가 파주 역사에 관해서 쭉 글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원호 씨가 이제 역사 향토 사학자로서 글을 쭉 써왔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어서 그 옛날 이야기. 예를 들면 이제 농민들이 탱크를 이제 뜯어서 가져 팔아먹은 얘기라든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네네. 해줬던 김향국 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묵계 선생님께서도 또 역사 이야기를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석 선생님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은 지금 민통선 안에 해마루촌에 살고 계시면서 예. 임진강을 이제 집에서 2층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인대요. 초평도가 보이고 그래서 임진강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이제 모으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네. 그래서 저희 신문에는 임진강을 건너온 역사라는 주제로 지금 벌써 16회차 네, 글을 쓰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게 DMZ 평화 투어라고 해서 지금 DMZ 평화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 그다음 DMZ에 대한 감수성,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 이런 주제를 갖고 평화 투어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올해 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맛집 탐방 기사도 돼 있네요. 영태리 라면이라고. 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우리 오늘 갈까요? 그럴까요?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빨리 끝내서 빨리 그럽시죠.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요. 뭐 잠깐 간략하게 일단은 영태리 라면은 2,800원. 이게 예전에 이제 가격인가 봐요. 한 10년 전에 가격을 그대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날 가봐서 전화 안 받아요.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가봐서 오늘 쉽니다라고 하면은 쉬는 날이고. 그럼 우리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열려 있으면 먹고 닫혀 있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명한 건 가격도 그렇지만 노 부부가 하는데 라면을 우리가 보통 하면 라면에다가 스프를 그냥 넣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라면에 그러니까 면만 끓이고 그 면을 다른 육수에 넣어서 야채랑 해물을 듬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짬뽕 라면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밥은 또 뭐 추가해서 공짜로 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단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니 2,800원이면은 라면 원가가 원가에다가 야채 그다음 오징어 뭐 이런 해물 좀 넣으면은 가스물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집도 허름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즐겁게 그냥 이제 음식을 남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게 기쁘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시다. 그래 오늘 꼭 가서 꼭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꼭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어가 있네요. 제가 좀 영어 울렁증이 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강석의 내 운명을 바꾼 한 글자라는 섹션에서 디그니티라는 게 품위, 그 안에 디그라는 게 또 뭐 파내지 않은 파먹는 이런 뜻이라서 뭐 디그니티 안에 디그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자신의 품위를 파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연상해서 단어를 익히면 디그니티, 디그. 품위를 디그하지 말자. 그렇죠. 말자. 또 하나의 단어는 타임. 타임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이죠. 그 다음에 타임 안에는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를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타임 안에 내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럼 시간의 주인은 내가 돼야 그렇죠. 된다. 나를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강석 씨가 네네. 저희 예전에 청소년 기자단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문학적 배경들을 많이 이제 하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디그니티 안에 디그, 네. 타임 안에 뭐 이런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런 게 해서 그 단어들 연상하고 네. 또 그 연상을 해서 이 예를 들면 품위를 파내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네. 이 단어와 관련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문학 서적, 네네. 영문학 서적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단어와 그다음에는 단어를 연결하는 연상 코드와 그다음에는 그 문장이 나온 문학 서적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초대를 해서 네네. 강의를 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네요. 모든 게 다 코로나. 예전에 이제 이분이 우리 한 2번 정도 2회 정도 강연을 했는데 애들이 네네. 되게 재밌어 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저기 녹화 방송 때는 그 6.25 한국전쟁 70년 그거였었는데 그때 좀 다뤘어야 됐는데 여기 통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해서 한국전쟁과 설마리 전투라고 나와 있어요. 설마리 전투를 저도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에? 라디오요? 네, 라디오에서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설마리 전투가 영국이 그 해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영국 역사에도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역사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전투한 것 중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전투라고 그렇게 그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맞아요. 거기 잘 놀아요. 네네. 그래서 한 2번 정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설마리 전투 거기 기념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설마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중공군이 밀려올 때 설마리에 계셨던 한 600몇 명의 그렇죠. 영국군이 이제 저지를 했는데 그렇죠. 저지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600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67명 생존자는 67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서 한국 전쟁에 이제 지형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저희 여기에 설마리 전투에 이제 그 참전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도 적성에 있는 여기에 찾아왔었고 그다음에는 2013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여기 그 기념탑, 그다음 기념 모형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용사의 그 모습을 해서 베레모스는 용사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동상을 멋있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참전했던 분들도 와서 구경하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은 한국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또 그 한국에 대한 그 변화된 그런 그 연계를 갖고 싶어 해서 그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장학금을 줘요. 파주에 적성에 있는 이제 학생들의 장학금을 몇 명 안 되지만 꾸준히 장학금 사업을 해왔었고요. 그 시민들이 고맙다는 마음으로 영국 클러스터 대대인가요? 그 분들이 계시는 마을에 이분들이 한국전에 참여했다라는 기념비를 또 세워주기 위해서 7,600여만 원을 이제 모금을 해서 전달해줬어요. 그때 전달해줬고 그런 그 상호 이제 민간 교류가 있고 영국과
파주 적성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네네.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도 네. 국무총리실 소속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내 마스크를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 영국만이 아니라 한국전에 네. 참여했던 네. 모든 나라의 그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네. 줘서 전 세계가 감동을 네. 했었죠. 네네. 파주 시민들이 한번 여기 가서 한번 그 설마리 전투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회상하고 네.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한번 찾아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그리고 그 옆에 계곡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계곡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네. 전 2번 정도 갔던 네. 것 같습니다. 가박산이 이제 그 뭐죠? 구름다 뭐라 그래요? 다리. 구름다리요? 네. 출렁다리요.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이제 조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근처입니다. 네네. 지금 출렁다리가 개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죠. 그래서 못 가는데 좀 풀리면 한번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파주 대능리 선사 유적 방치가 되고 5,000년 된 유적지 이래도 되나라는 헤드라인으로 음지터한 물이 고이고 화장실 주차장도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이게 오래된 일이에요. 잠깐만요. 네. 네. 이게 2010 몇 년도죠? 그 도로가 나오는 게 2014, 15년 경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56번 국도를 이제 냈는데 네네. 이제 국도 내는 자리를 쭉 이제 파헤칠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을 걷다 보니까 여기 신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네네. 근데 집터가 무진장 많이 발견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법원리 주민들은 여기 56번 국도가 그 국지도가 네. 빨리 개통돼야 법원이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걸 그냥 엎어서 도로를 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 이렇게 그 선사 유적지가 네. 이렇게 대규모로 발견된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네. 그러므로 이 유적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보존회라는 네. 마을 주민 자치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 채로 있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협의하고 마을의 논의를 거치면서 네. 이제 국지도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터널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유적지를 이제 그 보존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56 국지도가 지나가는 법원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 보면 터널 있는데 그 위에 선사 유적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옛날 집이니까 집터니까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네네. 움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움막이 새고 그래서 움막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화장실이 이 유적지라고 만들어 놓고도 네.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파주시에서 해야죠. 아, 파주시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신석기 보존회 이 팀들은 이제 파주시에 협의를 하면서 네. 이 신석기 유적이 향토 문화재로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네. 파주시랑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도 등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며칠 전에 지난 5월 말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조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선사 유적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활동을 네.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전곡리지 않나요? 그렇죠. 연천. 거기랑 이렇게 아마 같이 된 게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요. 너무 먼가? 네. 그런데 파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법원 산업단지가 개발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도 대단히 그 유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56번 국지도 하면서 신석기 보존회가 만들어서 이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인근에 네. 법원 산업단지가 조성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대규모의 이렇게 유적지가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이 얘기 나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마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굴만 해서 다 캐내서 이제 옮기고 산업단지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능리 선사유적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내륙 안에 이 대규모 단지로 사람들의 주거지와 그다음에 유적지가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보존회 이성수 그 대표님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서를 바꾸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3000년 앞당기는 역사적 유적인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라고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파주시와 문화재청과 그다음에는 국가의 이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발굴되는 유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곳이니까 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에서 이 뒤에도 광고가 실리는데 광고에 대한 PR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이자 파주 시민이자 청년, 농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광고를 실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만 24세 되는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광고를 넣는지 광고를 많이 우리 신문사에 광고를 하시려면요 전화를 주세요. 그렇죠. 네. 공익 광고는 환영하고요.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요. 그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형편대로 광고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얼수절수 나래올 이전 그다음에는 김금성님 따님 결혼 축하합니다라는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광고는 이제 10,000원에 가능합니다. 좋네요. 형편대로 그래서 손자를 받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시험 잘 봐라고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파주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광고 주세요.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태리 라면 먹으러 가요. 안녕히 계세요.